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풀어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정리, 또 다음 주에 대한 대비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타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해야 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2월 10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우리 시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좀 수급이 연이어 들어오면서 주목받는 테마에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로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수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 예정된 14일 미국 CPI 발표까지 앞두고 경계감까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3대 지수 약세 영향으로 파란불 켜며 출발했습니다. 2,470선으로 어제와 같은 시점에서 시작한 지수는 오전 10시 정도 때 2,454까지 내려가면서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하락폭 많이 줄여가면서 전장 대비 0.48% 하락한 2,469.73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매매 동향입니다. 수급이 어제와 같습니다.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은 기관의 거센 매도세였는데요. 6천억 원 넘게 물량을 출회했고요. 또 오늘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에서 대거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 그동안의 수급에 비해서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400억 원가량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파란불 켜며 출발했습니다. 오늘 낙폭이 코스닥 깊은데요. 어제 대비해서 1.55% 내린 772.44포인트로 그래도 770선은 지켜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4거래일 만에 개인이 사자세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거래일 동안 오름세를 보인 것은 작년 8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고용지표 호조와 연준의 매파적 발언으로 달러 강세, 이러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4원 80전 상승한 1,265원 20전으로 오늘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파란불로 양시장 모두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다음 주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이죠. 첫 번째로 이주연 대표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네. 휴스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오늘 아무래도 뭐 금요일이기도 했고 그동안에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져 왔었잖아요. 우리 증시가. 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 출회라던가 그리고 기술적인 조정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지금 현재도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온 그런 기업들이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SM 가족들 그리고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조용했는데요. 오늘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게 휴스틸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휴스틸은 제가 이전 시즌에서 추천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스틸은 그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스틸은 이번에 그 실적 발표가 됐는데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50%가 넘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제 그 증가세를 발표를 하면서 장중에 23%까지 오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우리 이 증시 자체가 경기 침체라던가 그리고 뭐 경기 위축이라던가 그에 따라서 그 뭐 기업들의 어떤 뭐 실적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다라는 거는 굉장한 호재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좀 반응을 하면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런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휴스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계속해서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치수를 타고 잘 올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다만 최근에는 계속 전고점이라던가 이쪽을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윗꼬리 달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소화를 하고 바닥을 좀 다지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란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이전에 추천해드렸던 그 가격대가 여기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120선 따고 121선 타고 가는 거 보면서 121선 이탈하게 될 시 2차 매수라던가 추가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또 따라오셨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수익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좀 비중을 네. 줄여 나가면서 대응을 하시라라고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이 종목에 대한 이미 너무 저평가 상태이기도 하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이 신고가까지 노려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물 좀 소화를 하고 이후에 좀 추가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IRA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흡을 길게 하셔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휴스틸 들어봤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그동안 많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받은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휴스틸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 시즌 때 추천해 주신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오늘 보였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고가도 가능히 하고 현재 기술적으로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상승 추세 가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과 방송 이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대응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 종목. 아, 네, 이렇게, 알겠네요, 뭔지. 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됐는데 네.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SM이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그리고 현재 지금 SM 이사진들과의 싸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 싸움 간의 지분 관계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만 총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에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현재 SM 이사진들은 지금 CB와 유상증자를 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미 카카오에 지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SM 이사진들의 우호 지분이 20%가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수만 회장은 이제 못 봐주겠다. 그래서 하이브 쪽에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고, 하이브는 지금 본격적으로 공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 쪽은 거의 40%까지 늘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오늘장 차트를 좀 보더라도 16%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다음 거래일에도 사실 이 SM이라는 종목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그 지분 관계 싸움에 있어서 가장 리액션이 빠른 게 바로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으시고, 다만 이게 이제 엔터주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뭐 큐브 엔터나 다른 엔터 쪽 종목들도 일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게 이슈가 일시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제 사실 또 차익 매물이 또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하이브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또 달라질 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뭐냐면 SM에 계약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수만의 지분 100%로 라이크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기존에는 SM의 매출의 6%를 띄워줘서 실질적으로 이수만이 SM의 매출 6%를 가져가는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이게 작년 6월 달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수만 회장 쪽으로 매출의 6%는 계속 주는 계약이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사진들도 그렇고 얼라이언스 파트너스라는 자문 회사, 지금 현재 SM의 지분 1% 가지고 있는 이 투자 회사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떻게 보면은 사내 정치 싸움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는 있겠고요. 일단 기술적인 분석만 좀 해드리면 네. 오늘 16%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신규 매수하기엔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 날 정도에 또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잡아드릴 거니까 수익 내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단기로라도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SM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제부터 카카오 관련 계약 소식에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이수만 대주주가 브레이크를 걸었고 오늘 하이브의 지분 공개 매수 이슈까지 붙으며 16%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접근하기는 좀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님의 톡방 오시며 더 자세하게 전략 대응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등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의 두 번째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아까 살짝 이제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나왔었는데 네. 이제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중국 관련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온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고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일단은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특징주로 가지고 온 종목들이 이전에 제가 다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추천주로 가지고
가지고 왔던 종목들입니다. 휴스틸과 마찬가지로 P&K도 제가 이전에 상한가 도전주로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이었고요. 실제로 수익을 내서 이미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전까지 중국발 그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이제 급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단기 비자를 좀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도 감염자 그 확장세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진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단기 비자 발급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자극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P&K 피부 임상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 인체 적용 시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번에 또 새롭게 진출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만큼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 이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리오프닝 이슈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작년 뭐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된 이후로 거의 3개월째 주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리오프닝 테마를 그럼 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양회가 있어서 거기서 어떤 중국의 내부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조치들을 낼 걸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미 리오프닝 관련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테마성으로 형성을 어느 정도 한 뒤에, 그리고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그 이후이기도 합니다. 이제 작년 말쯤에 가장 리오프닝 관련주들 화장품 그리고 뭐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그냥 단순히 지금도 테마성으로 보겠다 이런 거는 지금은 조금 불리한 그런 공략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좀 이제 단순히 테마성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냥 테마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고, 이제 진짜로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K 피부 임상연구센터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전에 계속해서 윗꼬리 달면서 돌파하지 못하는 그 상승 그 가격대를 이제 오늘 종가상 몸통으로 꽉 채운 몸통으로 이제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내일이죠. 내일 단기 비자 해제가 되고 그 이슈로 인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랐던 만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였습니다. 내일입니다. 11일부터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되면서 오늘 중국 관련 리오프닝 이슈 훈풍이 불었었는데요. 다가오는 중국 양회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리오프닝주를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좀 테마적인 부분은 재료가 소멸이 됐고 기업들의 실적, 종목의 실적을 체크하면서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해 보자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오늘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종목은 꼼비라는 종목이고요. 네. 꼼비가 사실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전날에 상장을 했습니다. 전날에 상장을 했는데 네. 특징이 사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기업 내용만 보면 별다른 건 없지만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유아가구 전문 제조업체로서 전날에 상장을 하고 사실 공모가가 5,000원대였습니다. 5,000원대였기 때문에 거의 공모가 대비했을 때 오늘 종가 기준 했을 때 거의 230%, 거의 250%가량의 주가 상승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IPO 시장이 왜 뜨겁냐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지금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작년에 IPO를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시기 때는 IPO 시장도 차갑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어려웠었기 때문에 네. 밸류 자체를 낮게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해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밸류를 재평가받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이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나 꿈비라는 종목은 그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일단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품절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 지분, 뭐 스탁옵션 지분을 하더라도 현재까지 뭐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품절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청약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거의 17,000대 1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올해 IPO 상장한 것 중에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실적 면에서 봤을 때 매출이 이제 200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250억이 조금 넘어갔는데 지금 밸류 자체가 한 2천억 정도 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밸류를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시가총액을 너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신규 상장주들의 정확한 그 주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꿈비라는 종목도 6개월 보호예수 기간이 있는 지분도 있고 1년 보호예수 기간이 있는 종목 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꿈비라는 종목은 따로 뭐 전략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기성으로 공략이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 종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매매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도 사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매수 기회가 많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시장이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1월달 시장 1월달 매매 방법으로 2월 달을 진행하게 되면은 사실 1월 달에 수익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손실 볼 수 있는 게 2월 달 시장이고요. 지금 2월 달은 개별주 장세가 또 많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꿈비라는 종목도 일단은 기억은 하시되 공략법은 제가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략법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찬바람 불었던 IPO 시장입니다. 올해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의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상장한 기업 꿈비 오늘 땄다상을 보였습니다. 유효가구 전문 제조업체로 품절주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다만 좀 실적 대비 좀 고평가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평가받기까지는 6개월가량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경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로 방송해 주시나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2월 달에 시장이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제가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로봇주나 이런 챗GPT 이런 종목들이 잘 갔다면 2월 달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단타 전문대회라고 할 정도로 전국 단타대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돈에 의해서 흘러가는 장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또 많으실 것 같고 이상급등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은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또 다음 주에 또 잘 갈지도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고 전략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시장이 AI나 로봇 관련 테마로 순환매가 돌았다면 2월은 전국 단타 대회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변동성이 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또 다음 주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드렸던 추천주에 대해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2월 19일에 매수했던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35만 4,500원으로 현재도 수익권에 있고요. 최고가 수익률 18% 넘게 달성한 종목이죠. 그동안 탄소 섬유, 미래 산업의 쌀이다 해주시면서 장기적으로 관점 볼 때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전략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는 제가 이제 목표 수익률을 일단 20% 잡기는 했는데 더 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천천히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시기를 바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종목은 탄소섬유, 고강도 탄소섬유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던 우주항공 관련한 그 기체에도 들어가는 원자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탱크죠. 그쪽에도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다 보니까 미래 산업의 쌀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원자재를 만들고 있는 그 탄소 섬유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래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들도 같이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241선이죠. 파란 색깔 짙은 선 241선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장기간 동안에 좀 걸리던 그런 자리 이 위에서도 좀 그 올라선 안착을 해서 그 옆으로 좀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요 선을 좀 기준선으로 삼아가지고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2023년도죠. 2023년도에 매수 주체는 사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그에 반면에서 기관들은 그렇게 막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다시피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이 증시에서는 좀 빠져나가고 있고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서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다라는 점이 좀 어느 정도 신뢰도를 더할 수 있을 만한 매수 주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꾸준히 보시면서 모아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장기 이평선 돌파 후 안착한 모습을 보이면서 목표 수익률까지 더 올려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2월 2일에 매수했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매수가 16,000원이었고요. 어제, 그제, 오늘, 어제까지 윗골이 길게 나오면서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턴어라운드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어떤 전략 또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 또 굉장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장중에 10% 넘게 상승을 하고 지금 그 결과적으로 종가는 이제 좀 밑에서 마감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AP 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AP 위성이 장중에 24%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은 우주항공 섹터로서 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재무가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이라던가 뭐 매출액이라던가 순이익이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좀 이제 수익권 흑자 전환을 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기간 동안에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있는지 그거를 또 구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스타링크죠.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하겠다. 위성 통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처음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상승 탄력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오늘이죠. 오늘 아마존이 위성 프로젝트를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좀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이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퍼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던 게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그런 관련한 재료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 박스권 단기 돌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장기간 동안에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선이 어떤 만큼 여기를 이제 지지선으로 삼아서 보유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수익권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지 이거를 좀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미 목표 수익률을 넘기는 했지만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좀 실시간으로 관련 종목을 계속해서 같이 봐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AP 위성이 오늘 급등하며 보폭을 같이 한 종목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과거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이슈로 상승 탄력이 붙었었고요. 오늘은 아마존 위성 프로젝트 승인 이슈가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박스권 돌파할 것으로 보고 계시며 앞으로도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링네트입니다. 오늘 매수가는 4,530원이었고요. 최고가 수익률 44% 달성한 종목입니다. 원격 진료 관련 기업으로 좀 앞으로도 더 지켜보면서 저항선 돌파하는 거 보면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또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전까지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한창 많아졌을 때는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라고 이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재택근무가 아니고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를 엮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AI 관련주로도 같이 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좀 상승이 꾸준히 나온 장기 추세를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던 자리보다 지금 이제 가장 고가 기준으로 하니까 4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였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인 시세를 안정적인 자리에서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나쁜 자리는 아니고 그렇게 고점도 아니고요. AI 섹터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많이 오른 만큼 또 조정도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 4% 정도, 4%가 좀 넘는 그런 하락률을 보였었는데
있었는데 일단은 밑꼬리를 달고 조금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일단은 AI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거의 한두 달 정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됐었던 만큼 급하게 또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었고 매수세가 급하게 몰리면 또 차익 매물도 굉장히 빠르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 과하게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린 게 너무 좀 저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또 안정적인 자리에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은 추가 시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박스권을 형성했던 그 자리죠. 이제 보통 한 요 자리 안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거를 이탈을 했다가 이 자리를 이탈을 했다가 다시금 요 안에 안착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착을 했다라는 거는 박스권 이전에 많이 움직였던 그 박스권 안으로 안착을 한 거고요. 박스권 안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를 잡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자리를 잡는 것 보고 대신에 AI 관련주들은 차익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니까 좀 이제 안정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링네트, 재택근무, 원격 진료 또 AI까지 묶이며 장기 추세가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구글 바드 AI 이슈로 전반 좀 조정받으면서 링네트도 오늘 부진했는데요. 급하게 매수가 몰린 만큼 좀 매물 출회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박스권 상단까지 추세 보면서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AS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2월 7일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에코프로입니다. 최고가 수익이 34% 넘게 달성을 했고요. 네. 대표님 추천해 주시고 계속 화수목을 장대 양봉을 뿜으면서 맞습니다. 가더라고요. 네, 네, 한번 전략 네.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은 말씀드릴 때 네. 기억나는 게 차트는 너무 보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2차 전지의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지금 2월달 시장 2차 전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화요일, 수요일 뭐 에코프로도 같지만은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들 이렇게 시가총액 5위입니다. 사실 시가총액 5위인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날 제가 차트 보지 마시고 매매하셔라. 그래서 대장주 하나는 끌고 가자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은 1차 급등까지 아마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이 쭉쭉 나오면서 34%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이 없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고 이렇게 주가도 지금 이렇게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2차 전지 쪽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뭐 반도체나 IT 업종들 그리고 솔루션 업체들 다른 업종들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3월달 실적 시즌 맞춰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2차 전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 섹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한 번 더 목표가를 상향을 드릴 텐데 제가 일단은 처음에 좀 너무 겸손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목표가는 제가 20만 원대 추가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못 하셨으면은 제가 한 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기간 급등한 종목들을 빠르게 저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일단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계산식이고요. 이제 저점과 고점을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 눌림이 나올 거다. 이 부분 한눈에 계산할 수 있는 엑셀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점이 지금 129,400원 정도고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점이 199,900원대 자리.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률이 54%가 나왔고요. 이것에 맞춰서 저점 조정 구간을 좀 계산을 해보면
최소 18%에서 24%의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려고 하면은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의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매매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많이 보실 텐데 굳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 아무래도 저점을 미리 계산을 해서 공략하시는 편이 나으실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계산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시면 제가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좀 공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의 목표가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대까지 상향을 하면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환율적인 부분도 굉장히 내려가고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섹터만 잘 골라내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한국 시장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수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미국이나 유럽의 증권사 HTS 있겠지만은 수급적인 부분은 우리가 체킹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HTS 다 열어보면은 정보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이용하면 우리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지금 올해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2월 달에는 2차 전지 쪽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시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수급도 양호하고 실적도 탄탄하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가 추가로 20만 원 선까지 제시해 드렸고요. 혹시 담지 못하신 분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방금 소개해 주신 계산식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에서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이제 좀 장기간 꾸준히 모아가시면 매집하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네. 왔습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던 산업 중에 하나가 원전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수소였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수소 관련 종목들을 또 많이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 종목도 많이 제시를 해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원전 관련 종목을 또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원전의 가장 대표적인 그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업하면은 사실 이전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을 또 했었기 때문에 원전 기업들이 원전 사업만으로 크게 돈을 벌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내고 있다던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원전 기업하면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전 기술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은 이제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원전하고 SMR 그리고 가스, 풍력 이쪽 면에서 수주를 최소 10조 원 이상 받아오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이고요. 목표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SM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MR은 이제 말 그대로 소형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대형 원전보다 더 작은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적인 제약이라던가 방사능 물질을 또 배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좀 멀리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먼 곳에도 위치를 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냉각수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바다 옆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원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SMR의 그 핵심 주 기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이 부각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 그래서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탈원전이다, 그리고 원전이 또 방사능 배출도 하고, 그리고 이 방사능 배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가 맞느냐에 대한 그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제 그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서 받아들이고 이제 발전시키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좀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데 미국의 SMR 기업 중에 S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에너지가 이제 나스닥에 본격적으로 상장하기 위한 그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X에너지랑 같이 이제 협력이라던가 공급 협약을 또 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X에너지의 지분까지 투자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에너지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 이제 종목으로서 좀 추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전에 쿠팡 관련주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그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동방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1000% 이상 올라간 뭐 그런 모습도 있었죠. 물론 그거랑은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관련한 또 테마가 있고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사실은 좀 인지를 해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목표 수익률은 20%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 이하죠, 당연히.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2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900원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짧은 목표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간 꾸준히 모아가면 좋을 종목, 원전 관련주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아주셨습니다. 이런 원전의 단점을 소형 원자로가 보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소형 원자로 핵심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 상장 예정인 미국 SMR 기업의 투자 수혜감까지 기대되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목표 수익률 20%인데 그 이상도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 2만 원에 손절가 12,900원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실적을 좀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화장품 업종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은 업종이 여행주도 있을 것이지만 화장품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고요. 이 화장품 업종 중에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주 장세가 또 많이 심하고 하지만 화장품주를 또 고르려고 하면은 화장품주 안에서 지금 시장에서 좋은 주가 반응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제가 픽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로서 미용 패치를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5월달 정도 되면은 완전하게 마스크를 벗는다는 예상이 또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지금 아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체들보다는 우리가 실적 상승 여력이 있는 업종을 잘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고 이에 맞춰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바닥권 안에서 1차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단타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다음 주 정도에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잘 받아들이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 그 안에서 바닥권에서 1차 돌파가 나온 종목을 잘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의 목표가는 25,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대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실전 모멘텀 붙은 화장품 관련 주로 미용 패치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바닥권에서 1차 상승 돌파 나온 만큼 현재의 이런 단타 흐름에 적합한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 3%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영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변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성 수급이 너무 강하기 빠르고,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월 달에 매매 전략으로 2월 달을 적용하게 되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방향성 제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럼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성격의 섹터를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큰 시장에서 방향을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8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